고실적 논질환 치료,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눈 안에 이제 그 안방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밖에 눈물이 있듯이 눈 안에 안방수라는 것이 있어서 눈을 일정한 게 이제 눈물이 하는 역할처럼 눈 안에 이제 압력을 조절하고 또 눈 안을 영양을 하고 또 눈물이 만들어지듯이 눈물은 여기 바깥 눈물은 눈 안쪽 눈물샘이라는 데에서 5분에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서 여기서 만들어져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에 의해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코 여기 루비관을 통해서 입으로 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5분에 한 방울씩 만들어지고 5분에 한 방울씩 나가고 이런 정상적인 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안에 있는 눈물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눈물은 안에 있다고 해서 안방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방에 있는 물. 그래서 모양체라는 근육. 모양체는 수정체로 움직이는 띠 같은 근육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져서 눈 안에 눈동자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밖으로 배출이 돼서 똑같이 5분에 한 방울씩. 그래서 5분에 한 방울씩 만들어져서 5분에 한 방울씩 나가면 정상적인 물이 더 많아지지 않겠죠. 정상적인 눈의 압력을 유지하고 눈 안을 적시고 영양하고 눈동자 안쪽으로 모서리, 섬유주라는 모서리 각진 부위로 해서 눈물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능들이 이제 안방수 너무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눈물처럼 밖에 눈물처럼 눈물이 너무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눈물관이 막히거나 눈물샘이 막히거나 그러면 눈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듯이 안에 있는 눈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나치게 나오거나 또 여기 나가는 통로 아까 섬유주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체에서 만들어져서 섬유주라는 구석을 통해서 눈물이 눈동자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나가면 압력이 나가지 못하면 물이 차면서 압력이 세지겠죠. 압력이 세지면 눈에는 이제 100만 개의 시세포가 있어요. 100만 개의 시세포가 쭉 모여서 망막 뒤쪽에 우리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타발로 모여서 총을 이루어서 머리로 가서 대뇌 후두부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빛을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단백질이 시신경 쪽에서 시신경 쪽에 망막에서 황반 부위에서 막 움직여서 반응을 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를 바꾼 것들을 100만 개의 시세포들이 이 다발 모양으로 이 시신경 부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발로 모여져서 수초화된다고 그랬는데 전선처럼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그 벗겨지는 것이 시신경염이라고 그랬죠. 시신경 쪽이 이제 전깃줄처럼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머리카락들이 여자들 머리 묶을 때 다발 이렇게 머리 묶잖아요. 처럼 모아져서 대뇌 후두부로 가서 이제 영상화 시키는 거죠. 빛을 전기 에너지로 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사물을 알아볼 수 있게끔 대뇌 후두부로 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신경 쪽은 다른 쪽은 다 이렇게 두꺼운 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시신경 쪽으로 몰려 있는 그 부위는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압력이 세지면 시신경 쪽이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되면 압사하듯이 압사를 하게 되면 압사하면 죽어가겠죠. 100만 개의 시세포가 압사를 당하면 90만 개, 80만 개, 70만 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신경 시세포는 이쪽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망막의 전체에 이렇게 혈관, 망막에 있는 혈관이 인체 내 혈관 가운데 두 번째로 혈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은 혈관 부위는 콩팥. 콩팥은 사구체가 있어서
아주 많은 혈관들이 모여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망막에 혈관들이 많은데, 망막은 그 시신경 세포,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그 전기 에너지가 아닌 것들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방수가 많아지면 눈에는 물이 많으면 밖으로 흘러버리지만 눈 안쪽에 있는 안방수는 흘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만큼 5분에 한 방울씩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쪽이 좁아지면 압력이 서서히 오르겠죠. 그걸 우리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좁아져서, 좁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인해서 많이 좁아진다. 우리가 노화가 됐다는 얘기는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붓고 그 디스크나 이런 것도 탄력을 잃으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모든 조직이 위축되고 좁아진다는 것이 노화라는 거니까 노폐물도 쌓이고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 나이가 먹었는데 막 커지진 않죠. 나이가 먹으면 물도 마르고 좁아지고 노폐물도 쌓이고, 그래서 안방수가 만들어져서 모양체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섬유지라는 구석을 통해서 눈동자 안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개방각, 서서히 시신경 쪽이 100만 개가 90만 개, 80만 개 그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신경 죽을 때는 망막 중심정맥 폐색이나 눈 중풍이나 황반변성이나 중심성 망막염은 황반부 중심부가 손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빨리 느끼고, 또 변형돼 보인다든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인다든가 또는 중간중간 지워져 보인다든가 시력 저하가 급격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신경 이 세포는 망막 전체에 이렇게 시신경 세포들이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압박받아서 시신경 세포가 100만 개가 죽어가는 것,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시력과는 처음엔 상관없어요. 주변부의 망막 주변부에는, 아까 망막 중심부에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어서 색깔을 구분하고 세밀한 물건을 감별하고 역할을 한다면, 망막 주변부에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서 빛을 구분하고 큰 물체를 구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부 망막세포서부터 막대 모양 세포서부터 손상이 오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막세포 변성증에도 주변부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랬죠. 주변부에 시세포들이 죽어가게 되면 형태가 좁아버려요. 주변부서부터 서서히 이게 세포들이 죽으면 가운데 세포만, 중심부만 남아있고 황반부위만 남아있고, 주변부 망막세포가 죽으면 주변부는 안 보이고 가운데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속에서 뭘 바라보면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주변부는 다 시커멓잖아요. 가운데만 잘 보이고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력저하가 없어서 시세포 손상을 이렇게 숫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40대 이후에 노화가 오고 또 스트레스가 심하고 안방수 배출 장애가 온다. 또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첫째가 안방수 배출을 잘 과다하게 분비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안방수 배출이 제일 치료의 관건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혈압이 더 높다고 중풍이 오지 않듯이 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세포가 건강하면 또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신경이 시세포가 약한 사람이 있고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자꾸 더 빨리 죽어요. 결국은 혈액순환, 당뇨로 인해서 오는 병증이
당뇨라는 독소가 혈액을 병들게 하고 혈관을 병들게 해서 말초에 있는 신경, 혈관들을 말초 모세혈관들을 다 죽게 한다, 메마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시세포가 시신경이 건강하고 안압 조절이 잘 되는 세 가지 이게 치료의 가장 주된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은 안방수로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점안약을 이렇게 주게 되죠. 일단은 안압이 높지 않으면 시세포가 압박받는 일은 없을 거니까 계속 그 안압이 정상 안압은 10에서 21 사이가 정상 안압인데 계속 안압만 주게 되는 거죠.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예방하는 거죠. 그걸로 시신경 압박이 압력으로 해서 눌리는 것을 예방하는 거고요. 근데 치료는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이 맑고 순환이 잘 돼야 되고 시신경이 튼튼해야 되고 약하면 조그마한 압력에도 손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은 높지 않은데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것을 정상안압 녹내장. 또 고안압이라는 거 있어요. 안압은 높은데 시신경 손상은 전혀 없는 경우 10에서 21일 사이가 정상인데 안압이 30 나왔어요. 그럼 녹내장인가? 근데 녹내장 시신경 손상은 없다. 그런 경우는 고안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안압 녹내장이 70에서 80% 동양인에서는 안압이 높아서 오는 고안압성 녹내장은 서양인들한테 많고 동양인들은 비안압성 안압은 정상인데 시세포가 약하고 시신경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을 구분을 해보면 고안압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 안압만 높은 경우, 그다음에 선천성 또는 소아 녹내장, 선천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안압이 높은 경우, 또 어릴 때부터 녹내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2차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2차성은 어떤 병 이후에 발생한 거. 저번에 신생혈관이 생기면 눈 중풍에서 망막 정맥이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생기면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를 피주막이 누르면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그러니까 그걸 2차성 녹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 중풍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또 신생혈관은 눈 중풍에도 오르지만 망막혈관 정맥이나 폐색이 폐쇄될 수도 오르지만 또 황반변성의 습성에서도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출혈과 부종 또 2차성으로 신생혈관성 녹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막염을 앓게 되면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 세포들이 방수 배출로를 막아가지고 또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포도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에도 눈 안을 붓게 하고 안방수 배출의 장애를 가져와서 안압을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고 녹내장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힘든 거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면 또 안압이 오르니까 그런 경우 한약을 쓰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성 녹내장은 포도막염 또 신생혈관이 생기는 질환들 동맥, 정맥 폐쇄라 또는 그다음에 당뇨, 망막병증. 그래서 증식성, 비증식성이 있는데 증식성으로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는 질환. 그다음에 눈 중풍, 황반변성의 습성 질환 이런 것들, 유린한 신생혈관, 또 포도막염으로 인한 질환.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세포가 방수 배출 장애를 가져서 안압이 상승하는 것. 그 다음에 염증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그거로 인한 망막이 붓고 안압이 오르는 경우. 또 당뇨로 인한 신생혈관 녹내장은 방수 배출로를 신생혈관 막이 덮어버리면 방수 배출로가 장애가 되면서 안압이 오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녹내장은 고화압성, 정상압성, 안압만 높은 경우, 선천수화 녹내장, 이착성 녹내장 이렇게 5가지로 일단 구분해서 치료를 합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첫 번째가 노화, 나이가 들면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 모양 자서 나가는 만들어진 5분에 한 방울씩 만들어진 것들이 또 해서 일정량이 나가야 되는데 좁아지면 못 나가는 개방광 녹내장.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염증성으로 인한 다양한 스테로이드, 눈에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연고, 또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염증성 치료, 염증을 위해서 쓰게 되는 과용량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그런 약물,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동맥경화나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 또 이런 것들은 합병증을 일으켜서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것들은 안압은 정상인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되면 동맥경화가 된다고 그랬죠. 동맥경화가 되면 혈장이나 색전이 떨어져 나오면서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눈진풍이 되고 황반이나 이런 쪽에 혈관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시신경을 약하게 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시신경 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 속의 염증, 대표적으로 포도막염, 또 환경, 생활습관, 스테로이드, 스트레스는 그 콜티졸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황반의 혈관을 약하게 하고 황반을 붓게 하고 안압을 오르게 하고 그런 것이 있게 되고요. 또 만성 신부전, 만성적으로 콩팥에 혈관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랬죠. 그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사구체라고 그랬죠. 신사구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눈의 안압을 많이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40대 이후에 오는 경우는 고령,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 현상 하나로 이제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막염 환자도 많은데 포도막염으로 인한 합병증, 그런 걸로 인해서 포도막염 합병증은 녹내장, 백내장 다 올 수가 있고요. 또 망막 부종, 각막 부종 또 그런 것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는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첫째가 안압 조절, 두 번째가 혈액순환 잘 되게, 세 번째가 시신경을 강화시키는. 결국은 안압과 시신경 사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죠. 안압이 높은데 시신경이 눌려서 시신경이 손상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안압은 정상인데 시신경이 약해서, 안압은 정상인데 얘가 약하니까 자꾸 죽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망막에 붓고 혈관이 약해지는 경우, 시신경이 죽어가는 경우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편두통이나 수족냉증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항상 혈액이 돌아야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세포와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맑아져야 되고 노폐물이 없어야 되고 혈관이 건강해서 혈전이나 색전, 뭐가 찌꺼기 같은 게 자꾸 떨어지거나 엉기거나 뭉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수족냉증이나 편두통이 방법된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꾸 움직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 피를 만드는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더 잘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시력 저하는 한참 후에 오는 거고요. 처음에는 눈승열 통증, 눈승열 통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녹내장의 구분이 개방광 녹내장, 폐쇄광 녹내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쇄광 녹내장은 홍채와 각막이 유착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방수가 못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눈이 아프고 쏟아질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구토도 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머리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급성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는 것, 망막에 주변부세포, 막대세포들이 손상이 오면서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부만 서서히 주변부만 잘 안 보이는 것, 그게 더 심해지면 시력저하로 발전하는 것. 그 주변부가 좁아지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부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운전할 때 힘들게 되고 계단 같은 거 올라올 때 자꾸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게 되고 그게 더 심하면 안에 중심부까지 진행돼서 터널 시야, 터널에서 보듯이 하다가 더 심해지면 안 보이는 경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녹내장의 원인과 증상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치료는 일단은 염증성이 있어요. 염증으로 인한 포도막염이나 눈 내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안압이 오른다. 그런 경우는 용담 사간탕, 급할 때는 용담 사간탕, 그 약간 경증, 가벼운 증상은 석견명산 쓰고, 혈압이 높다. 그런 경우는 편간자명탕, 그다음 안압이 높다. 안압이 계속 안 떨어진다. 그래서 영양결명탕, 높은 영양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콜티졸 분비되고 콜티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막이 붓거나 황반뒤 혈관이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단치 소요산. 소요산이 급한 마음, 막 조급한 거 막 화나고 한혈왕래, 두근거리고 열이 확 하고 오르고 참질 못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거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치 소요산.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고요. 시신경이 약해진 상태, 명록지황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으면 모든 말차혈관을, 모세혈관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니까 혈액순환 장애의 큰 병이 되기 때문에 당당명록탕, 당을 내리면서 눈을 맑게 하는 처방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방 치료라는 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염증성일 때, 혈압일 때, 안압만 높을 때, 스트레스일 때, 시신경이 약할 때, 당뇨가 있을 때, 또 고혈압이 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됩니다. 또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해서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있다 그러면 급성기에는 지혈제, 중기 지혈이 그치고 나서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제, 그다음에 말기가 되면 시신경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회복시켜주는 약. 그래서 녹내장 치료의 관건 세 가지는 안압 조절, 두 번째 혈액순환 잘 되게, 세 번째 시신경 강화, 세 가지를 치료를 하면 녹내장을 예방하고 있는 녹내장을 치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